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의 길목에 자리한 이 땅에서 부모들은 여전히 딸들에게 말합니다. 가정을 먼저 꾸려야 한다. 공부나 꿈은 그 다음이다. 좋은 직업보다 좋은 남편을, 자기 자신보다 미래의 아이를 우선하라고 가르치곤 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은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뒤흔들고 있죠. 저곳에 가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물음 하나로 짐을 꾸려 낯선 땅으로 향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 속에 저희 딸도 있었습니다. 단 1년만 공부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멀고 먼 한국으로 떠났던 아이.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 우리는 뜻밖의 소식을 전하는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아들이 곧 1살이 되어 돌잔치를 하려 하는데 한국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했다는 말 한 번, 아이를 낳았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던 딸. 그 아이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가족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평생을 살아온 라리사라고 합니다. 남편 미하일과 함께 딸 카밀라를 키우며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어요. 저희는 전통적인 가정을 꾸려왔고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카밀라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저는 이제 딸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옆집에 사는 알렉산드르라는 청년이 카밀라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거실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데 카밀라가 들어와서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한국으로 대학원 유학을 가려고 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주전자를 테이블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잘못 들은 건 아닌지 카밀라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카밀라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저는 K-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카밀라가 또박또박 대답하는데 그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 미하일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국? 한국이 어디 있는 줄이나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딸이 그렇게 멀리 가서 뭘 한다는 거지?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25살이 된 딸이 갑자기 결혼 대신 외국 유학을 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카밀라가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K- 문화가 뭔지도 모르겠고 왜 우리 딸이 그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카밀라야, 너는 이제 25이야.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고. 제가 딸을 달래듯 말했어요. 옆집 아들 알렉산드르도 너를 좋아하고 그 집안도 괜찮잖니. 왜 굳이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하는 거야?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안정적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 대신 혼자서 그렇게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말이에요. 저희 동네에서는 딸이 25이 되면 대부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자로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보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카밀라가 간절하게 말하는데 저는 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 미하일은 참다 못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해. 딸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가문에서 여자가 그렇게 멀리 나가서 혼자 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도대체 제가 카밀라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딸이 저희를 떠나 그렇게 먼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 마치 제 마음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밀라를 설득해 보기로 했어요. 카밀라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딸이고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두고 그렇게 멀리 갈 생각은 하지 마라.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여자의 길이란다.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카밀라의 대답은 제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꼭 한국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아도 저는 제 길을 가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뜻대로만 하겠다고 하니 마치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고 저희 가족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저희 가족에게 찾아온 긴 고통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카밀라가 한국으로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하루도 편하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먼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여보, 카밀라한테서 연락 온 지가 언제야? 남편 미하일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짧게 통화했는데 바쁘다고 하더라고.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달라서 연락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사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카밀라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딸에게서 오는 메시지는 점점 짧아지고 형식적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도 건강해요. 이런 간단한 메시지뿐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카밀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딸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 전화를. 카밀라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피곤해 보였어요. 카밀라야,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제가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저 지금 과제 때문에 바빠요.
대학원 수업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한국어로 논문 쓰는 것도 어렵고 카밀라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힘들면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저는 딸을 달래려고 했지만 카밀라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바빠요. 다음에 다시 통화해요. 카밀라가 그렇게 말하고는 통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키운 딸이 이제는 저를 짐스러워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미하일도 제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어요. 여보, 카밀라가 우리를 버린 거야. 부모 말을 안 듣고 제 고집대로만 하더니 이제는 연락도 제대로 안 하잖아. 그래도 우리 딸인데. 제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딸이면 부모 걱정을 해야지. 저렇게 멀리 가서 소식도 안 주고. 미하일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친구 올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올가의 딸 나타샤는 작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라리사, 나타샤가 어제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 벌써 손자를 안게 될 것 같아. 올가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좋겠네. 저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카밀라는 어떻게 지내?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했지? 올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연락도 잘 안 해. 바쁘다고만 하고.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멀리 가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리 나타샤는 집 근처에서 결혼해서 맨날 와서 안부도 묻고 손자도 보여주고 하는데 올가의 말에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카밀라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딸이 어릴 때 사용했던 책상과 침대가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 없는 방이 되어버렸네요. 책장에는 딸이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어릴 때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카밀라야, 너는 정말 행복하니? 저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카밀라와의 연락은 거의 끊어졌어요. 가끔 문자 메시지로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간단한 인사만 보내올 뿐이었거든요. 저는 딸이 정말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를 피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인터넷에서 카밀라의 소셜미디어를 찾아봤어요. 딸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카밀라의 모습은 제가 아는 딸과는 달랐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들, 대학 캠퍼스에서의 일상,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들. 카밀라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저희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게 진짜 행복일까? 저는 딸의 사진을 보면서 자꾸만 의심하게 되었어요. 혼자서 그렇게 멀리 가서 정말 괜찮은 걸까? 남편 미하일은 더욱 화가 나 있었어요. 딸이 부모를 완전히 잊어버렸어.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놀고 있으니. 시간이 갈수록 저희 부부 사이의 대화도 카밀라에 대한 걱정과 원망뿐이었어요. 딸을 그리워하면서도 동시에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카밀라가 저희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저희는 여전히 딸을 기다리며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카밀라가 한국으로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딸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끔씩 카밀라에게서 오는 근황 보고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어머니, 저 학회에서 발표했어요. 교수님들이 제 연구를 칭찬해 주셨어요. 카밀라가 보낸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이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그것이 저희와 멀어지면서 얻은 결과라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동네 이웃들과 만날 때마다 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모두들 카밀라 소식을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라리사, 카밀라 결혼은 언제 해? 벌써 26이 되었는데. 이웃 마리아가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아직 공부를 더 하고 있어서.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마리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도 공부를?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야? 여자는 적당한 때에 결혼해야 하는 건데. 마리아의 말에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미하일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동네 사람들이 자꾸 카밀라 결혼 이야기를 물어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게 말이야. 딸이 저렇게 멀리 가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체면이 안 서잖아. 미하일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카밀라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 대신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는지 말이에요. 다른 집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 딸만 혼자서 그렇게 멀리 가서 고생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몇 달 후 카밀라에게서 또 다른 소식이 왔어요. 어머니, 저 한국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메시지와 함께 딸이 한국 회사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자신감 있게 미소 짓는 카밀라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딸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혹시 카밀라가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저는 미하일에게 카밀라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게 우리 딸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미하일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자주 카밀라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딸의 일상을 엿보는 게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거든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강에서 치킨을 먹는 사진,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한국 전통 축제에 참여하는 사진들. 카밀라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딸이 저희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서운했어요. 마치 제가 카밀라의 인생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거든요. 카밀라야, 너는 정말 우리가 그립지 않니? 저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카밀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딸과 제대로 이야기해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카밀라가 화면에 나타났는데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어요. 카밀라야,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연구도 잘 진행되고 있고 한국 생활도 많이 적응했어요. 카밀라가 밝게 대답했지만 저에게는 왠지 형식적으로 들렸어요. 그래. 그런데 카밀라야, 너 언제쯤 집에 올 생각이니?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 저는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카밀라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학업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카밀라야,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결혼도 생각해 봐야 하고. 제가 말하자 카밀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희 이미 이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카밀라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도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카밀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통화가 끝난 후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딸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카밀라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딸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카밀라가 우리를 완전히 버린 것 같아. 이제는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 그렇게 키운 기억이 없는데. 미하일도 서운해했어요. 딸이 부모를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저희 부부는 카밀라에 대한 걱정과 섭섭함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딸의 성장을 인정하고 싶으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딸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카밀라가 한국으로 간 지 2년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희 모녀 사이의 대화는 거의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가끔씩 오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전부였고, 영상 통화를 하려고 하면 딸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어요. 어머니, 논문 준비 때문에 바빠요. 다음에 통화해요. 이런 식의 짧은 메시지만 받을 뿐이었거든요.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딸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남편 미하일도 비슷한 심정이었는지 카밀라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곤 했어요. 라리사, 이제 그만해. 카밀라는 우리를 버렸어. 부모보다 그 한국이 더 좋다는 거 아니야? 미하일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느 날 저는 동네 친구 엘레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더욱 마음이 상했어요. 엘레나의 딸 소피아는 최근에 결혼해서 첫 아이를 가졌거든요. 라리사, 소피아가 어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 벌써 성별도 알았다고 하더라고. 엘레나가 행복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좋겠네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카밀라는 소식이 어때? 언제 결혼 소식 들려줄 거야? 엘레나가 물어보자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아서.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엘레나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아직도? 벌써 몇 년째 공부만 하고 있는 거야? 여자가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엘레나의 말에 저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집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손자까지 안겨주고 있는데 우리 딸만 그렇게 멀리서 혼자 살고 있으니
정말 답답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카밀라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딸이 한국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모든 사진에서 카밀라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한국 전통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저게 진짜 행복한 걸까? 저는 카밀라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했어요. 혹시 저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힘든 건 아닐까? 저는 딸이 정말 행복한 건지 아니면 그냥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부모로서는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저희 없이도 저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게 서운했거든요. 몇 주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카밀라에게 긴 편지를 썼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모두 담아서 보내고 싶었거든요. 카밀라야, 어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너를 키우면서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단다. 하지만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한 건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혼자서 그렇게 멀리 있으면서 외롭지 않니? 어머니는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어. 편지를 보낸 후 며칠을 기다렸지만 카밀라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조용했죠. 저는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카밀라가 내 편지를 무시하고 있어. 제가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딸이 우리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미하일도 화가 나 있었어요. 부모가 그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도 안 한다니. 어느 날 저녁, 저는 카밀라의 소셜미디어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카밀라가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둘이 정말 친밀해 보였거든요. 사진 설명에는 좋은 사람과 함께한 즐거운 하루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 저는 급하게 남편을 불렀어요. 미하일이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게 뭐야? 카밀라가 남자랑 사귀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저렇게 친밀해 보이는 걸 보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이 저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연애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서운했거든요. 부모로서는 딸의 연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 게 당연한데 카밀라는 저희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참지 못하고 카밀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벨이 울렸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카밀라야, 어머니야. 전화 좀 받아라. 이야기할 게 있어. 저는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카밀라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어요. 어머니,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요. 카밀라는 더욱 연락을 피했고 저는 점점 더 딸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라리사, 이제 정말로 포기해야 할 것 같아. 미하일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카밀라는 이미 우리 딸이 아니야. 한국 사람이 되어버렸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계속된 이런 상황에 지쳐 있었거든요. 딸을 사랑하지만 딸이 저희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녀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카밀라는 한국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사마르칸트에서 딸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카밀라와 연락이 거의 끊어진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딸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 이메일로 카밀라에게서 메일이 한 통 도착했어요. 평소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던 저는 카밀라의 이름이 적힌 메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오랜만에 딸에게서 온 연락이라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일인지 걱정되었어요. 여보, 카밀라에게서 메일이 왔어. 저는 급하게 남편 미하일을 불렀어요. 메일? 갑자기 왜? 미하일도 놀라며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메일 내용을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 저에게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저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 아들의 첫 돌잔치가 있어요. 부모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려요. 저는 메일을 읽다가 숨이 멎을 뻔했어요. 카밀라가 결혼했다고? 그것도 작년에? 그리고 벌써 아이까지 있다고? 제가 손자를 둔 할머니라는 말인가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미하일이 제 어깨 너머로 메일을 읽더니 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 딸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저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니요. 부모로서 이보다 더 서운하고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카밀라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결혼도 혼자 하고 애도 혼자 낳고 우리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미하일은 화가 나서 방 안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 딸이 부모한테 이럴 수가 있나? 결혼할 때 왜 얘기 안 했어?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왜 말 안 했고? 저는 계속해서 메일을 읽어봤어요. 카밀라는 남편이 한국 사람이라고 했고 아들의 이름은 한국식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돌잔치가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서 열린다고 했죠. 부모님께서 오실 수 있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부모님께 제 가족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카밀라의 메일 끝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는지 화가 났거든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하지?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미하일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손자가 있다니. 믿어지지가 않아.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여보, 그래도 우리 손자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카밀라가 우리를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미하일이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연락했잖아. 아마 카밀라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거야. 저는 딸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저도 카밀라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제 손자가 어떻게 생겼을지, 카밀라는 엄마가 되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카밀라의 남편은 어떤 사람일지도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친구 올가에게 이 소식을 털어놨어요. 올가야, 너 믿을 수 있겠어? 카밀라가 결혼했다고, 그것도 작년에. 그리고 손자도 있어. 제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정말? 언제 결혼했는데 지금 얘기해? 올가도 놀라며 물어봤어요. 그게 우리한테 말 안 하고 혼자 했나 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서운한 마음에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라도 연락했으니 다행이네. 손자 보러 한국에 가봐야겠어. 올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제 손자를 봐야겠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한국에 가보자. 손자도 보고 카밀라도 만나고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정말 가고 싶어? 미하일이 물어봤어요. 응, 아무리 서운해도 우리 딸이고 우리 손자잖아. 그리고 카밀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직접 보고 싶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하일도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카밀라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2년 넘게 만나지 못한 딸과 처음 보게 될 손자를 만나러 가는 길.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카밀라는 저희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리고 저희 손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가족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정말 떨렸거든요. 2년 넘게 만나지 못한 딸을 이제 곧 보게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 미하일도 마찬가지였는지 계속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어요. 여보, 카밀라가 우리를 알아볼까? 제가 불안하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알아보겠지.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미하일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공항 출구로 나가자 저 멀리서 어머니, 아버지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카밀라였어요. 딸이 손을 흔들며 저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품에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카밀라야.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의 모습을 보니 정말 많이 성숙해져 있었거든요.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오시다니. 감사해요. 카밀라가 저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했는데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2년 넘게 떨어져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서운했어요. 이 애가 우리 손자구나. 저는 카밀라 품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였어요. 카밀라와 닮았으면서도 아빠를 닮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네, 민준이에요. 이제 돌이 되었어요. 카밀라가 아기를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때 카밀라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저희에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사위를 처음 보는 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준호가 저희 짐을 들어주며 말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호텔로 모셔드릴게요. 차 안에서 카밀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카밀라야, 엄마는 정말 서운했단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결혼도 혼자 하고, 애도 혼자 낳고, 우리가 그렇게 멀리 있는 사이일까? 카밀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저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제 선택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미하일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부모는 부모야, 카밀라야. 우리가 내 선택을 이해 못했다고 해서 아예 소식도 안 주면 어떻게 해? 준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카밀라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제가 옆에서 봤어요. 연락드리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았나 봐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어요. 카밀라는 민준이를 제 품에 안겨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민준이 안아보세요. 할머니를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손자를 안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민준이는 처음 보는 저를 신기하게 바라보더니 방긋 웃어줬어요. 어머, 웃네. 저는 감격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할머니를 알아보나 봐요. 카밀라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준호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준호의 어머니인 김 여사님은 저희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사돈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카밀라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지 몰라요. 김 여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준호 씨가 카밀라를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인사를 드렸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카밀라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카밀라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의 문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준호는 IT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카밀라야, 너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제가 딸을 보며 말했어요. 젓가락 사용법부터 한국어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저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에요. 다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카밀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가 저희에게 설명해 줬어요. 카밀라가 우즈베키스탄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놀랐어요. 카밀라가 자신의 고향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게 기뻤거든요. 다음 날은 드디어 민준이의 돌잔치 날이었어요. 서울의 전통 한옥에서 열렸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 전통 방식으로 준비된 돌잔치를 보니 새로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민준이 돌잡이 하는 거 보세요. 카밀라가 저희를 부르며 말했어요. 민준이 앞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붓, 책, 돈, 실 등등. 한국의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뭘 잡을까?
저는 손자가 뭘 선택할지 궁금했어요. 민준이는 한참 고민하더니 책을 잡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공부 잘할 아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카밀라를 바라봤어요. 딸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준호와 함께 민준이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어요. 여보, 카밀라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 제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그러게,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미하일도 동의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카밀라가 저희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딸은 한국에서 진짜 행복을 찾고 있었고, 좋은 남편과 예쁜 아들과 함께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한옥의 조용한 마당에서 저는 카밀라와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민준이는 준호 아버지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모두 돌아간 후였거든요. 석양이 지는 한옥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지만 저는 딸과 나눠야 할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카밀라야.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너를 많이 원망했단다. 카밀라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제가 부모님께 너무 상처를 드린 거. 카밀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늘 너를 보니까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마음을 정리했어요.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준호 씨도 좋은 사람 같고 민준이도 정말 예쁘고. 그때 카밀라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매일 밤 부모님 생각을 했어요. 특히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카밀라야, 그럼 그때 연락했어야지. 어머니가 얼마나 손자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부모님께서 제 선택을 반대하셔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고. 카밀라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는 그때서야 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카밀라도 저희만큼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밀라야, 어머니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남편 미하일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민준이를 안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카밀라야, 아버지도 할 말이 있다. 미하일이 딸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카밀라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네, 아버지.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셌나 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미하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아버지. 카밀라가 새로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오늘 보니까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준호도 괜찮은 사람 같고 민준이도. 미하일이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예쁘다. 저는 그 순간 민준이를 제 품으로 가져왔어요. 손자가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거든요. 민준이야, 할머니가 이제야 널 만났네. 제가 손자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카밀라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민준이한테 우즈베키스탄 말도 가르치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나라 언어를 알았으면 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딸이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정말? 그럼 민준이가 사마르칸트에도 놀러 와야겠네. 제가 기쁘게 말했어요. 네, 꼭 가고 싶어요. 민준이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카밀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준호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내일 시간 있으시면 서울 구경시켜 드릴까요? 카밀라가 공부했던 대학도 보여드리고. 그래, 좋겠다. 우리 딸이 어디서 공부했는지 보고 싶어. 미하일이 대답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카밀라가 다녔던 대학교를 구경했어요. 캠퍼스가 정말 넓고 아름다웠어요. 카밀라가 저희를 안내하며 설명해 줬어요. 어머니, 여기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연구였어요. 카밀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나라 이야기도 들어갔어? 제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사마르칸트의 전통 문화와 한국의 현대 문화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연구했어요. 카밀라의 설명을 들으니 딸이 정말 의미 있는 공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카밀라가 쓴 논문도 찾아서 봤어요. 물론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딸의 이름이 적힌 학술 논문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카밀라야,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녁에는 준호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김 여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카밀라가 정말 효부예요. 저희 아들도 카밀라 만나서 많이 안정됐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카밀라를 잘 받아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카밀라가 정말 잘했나 보네.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 보니 우리가 틀렸던 것 같아. 미하일도 인정했어요. 카밀라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리고 준호 씨도 좋은 사람 같고, 저는 안도하며 말했어요. 민준이도 정말 예쁘고, 우리 손자 맞네. 미하일이 웃으며 말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카밀라가 민준이와 함께 저희 호텔로 왔어요. 이제 이별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카밀라가 저희에게 인사했어요. 카밀라야, 이제 연락 자주 하자. 민준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싶고, 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사마르칸트에 놀러 갈게요. 카밀라가 약속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민준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아봤어요. 민준이야, 할머니 잊지 마. 빨리 사마르칸트에 놀러와.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에는 딸과 손자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어요. 카밀라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사마르칸트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카밀라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카밀라야, 어머니야. 민준이는 잘 자고 있니?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렴.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딸은 곧바로 민준이 사진과 함께 답장을 보내줬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할매라고 말하려고 해요. 어머니 보고 싶나 봐요. 카밀라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 미하일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카밀라 이야기만 나와도 화를 냈는데 이제는 오히려 손자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손자가 벌써 할아버지를 우즈베키스탄 말로 하려고 한다는데 미하일이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났어요. 어느 날 저는 동네 친구 올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라리사, 정말 많이 변했네. 예전에는 카밀라 이야기만 나와도 한숨 쉬더니 올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올가야, 한국에 가서 보니까 카밀라가 정말 잘 살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어떻게 살고 있는데? 올가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카밀라도 자기가 하고 싶던 일을 하면서 행복해해. 그리고 우리 손자. 저는 말하다가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 올가도 함께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엄마 마음은 다 같은가 봐. 딸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지.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정리해 봤어요. 카밀라와 준호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민준이의 돌잔치 사진, 저희 가족이 모두 함께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꼭 같은 집에서 살아야만 하는 게 아니구나. 서로 다른 곳에 살아도 서로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응원한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며칠 후 카밀라에게서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영상통화로 연결된 화면에서 딸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 문화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사마르칸트의 전통 공예품들을 소개하는 행사예요. 정말 우리 전통 문화를? 저는 정말 놀랐어요. 네, 제가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해서요. 한국 사람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려주고 싶어요. 카밀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딸이 한국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오히려 고향의 문화를 널리 알리려고 하다니요. 카밀라야,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문화를 소중히 여겨줘서 고마워.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한국에서 살지만 사마르칸트가 제 고향이라는 걸 잊은 적이 없어요. 민준이에게도 할머니 나라의 문화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카밀라의 말에 저는 뭉클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카밀라의 전시회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사마르칸트의 전통 공예품들을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한 거죠. 여보, 우리 집에 있는 할머니의 수공예품들도 보내자. 카밀라가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 제가 미하일에게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전통 문화가 한국에서도 알려지면 좋겠어. 미하일도 동의했어요.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가문의 전통 공예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자수 작품들, 전통 도자기, 카펫.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몇 달 후 카밀라의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소식이 왔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어머니, 전시회에 온 한국 분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사마르칸트예요. 카밀라가 기뻐하며 전화로 말했어요. 정말? 그럼 우리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겠네. 저도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때 카밀라가 더욱 반가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머니, 그리고 저희 내년 봄에 사마르칸트에 갈게요. 민준이한테 할머니 집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손자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놀러 온다니 상상만 해도 행복했거든요. 민준이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할까? 아, 그리고 준호 씨도 우리 전통 음식 좋아할까? 저는 벌써부터 걱정과 기대가 섞인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준비할 것 없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건강하게 기다려주시면 돼요. 카밀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카밀라 가족이 오면 우리도 한국어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준호 씨와 대화도 하고 민준이와도 놀아줘야 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미하일도 동의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려웠지만 손자와 사위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니 즐거웠어요.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동네 시장에서 만난 이웃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라리사,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카밀라 이야기만 나와도 우울해했는데, 이제는 항상 밝아 보여.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딸의 선택을 인정하고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게 되면서 저 자신도 행복해진 거였어요. 이제 저는 매일 카밀라와 영상 통화를 해요. 민준이가 자라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딸의 일상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가족이랑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응원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카밀라는 한국에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의 소중한 딸이고 민준이는 저희의 사랑스러운 손자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카밀라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세대와 문화를 넘어선 이해와 사랑. 이것이 저희 가족이 찾은 새로운 행복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